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80대 20 법칙 리처드 코치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파레토의 법칙이라고도 불리죠. 더 적게 일하고 여유롭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칙이래요. 전 세계 36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100만 부 판매가 돌파되었어요. 팀 페리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저자는 이 책을 읽고 활용하라 라고 추천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왜 이 책을 이제 읽었을까? 네, 산지는 좀 된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발간된 책입니다. 80대 20의 법칙을요, 자기개발과 사업에 활용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대요. 리처드 코치는 스스로가 게으른 기업가라고 했대요. 주식 투자의 법칙, 스타 비즈니스 법칙, 스마트 전략,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전략을 재점검하라 등등의 그런 책을 썼고요. 되게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자 경제학자이신 공병호 선생님께서 이 책을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와, 이분은 이런 것도 잘하시는구나 하면서 앞에 또 추천사 그 옴기니가 또 쓴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은 제가 여러 번에 나눠서 리뷰할 예정입니다. 마법의 숫자 80대 20. 80대 20 법칙이란 적은 노력, 투입량, 원인으로 성과, 산출량, 결과의 대부분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직장에서 이룬 성과의 80%는 그 일을 위해 투자한 전체 시간의 20%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5분의 4는 거의 성과 없이 허비하는 시간인 셈이다. 그래서 20%의 원인으로 80%의 결과를 낳는데요. 신기하죠? 적은 투입으로 많은 결과를 낳는다. 이 법칙은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옷을 가지고 있는데요. 옷을 입고 지내는 전체 시간의 80% 동안 우리는 가지고 있는 옷 중에 20%만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이거 라이브 방송 때나 촬영 때나 너무 많이 입잖아요. 저는 집에서 정말 80%는 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입죠. 빌프레도 파레토의 성이 이제 빌프레도인가 봐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파레토는요 이게 너무나 알아내고 흥분했대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자료를 조사해 보더라도 이러한 불균형 패턴이 똑같이 나타났대요. 인구의 20%가 전체 80%의 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반복돼서 매우 정확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부, 소득의 분배, 재산 소유자 수 같은 것처럼 20%가 80%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20% 안에 듭니다. 빈민국의 부자보다도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더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막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최초의 승자가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초기의 근소한 차이가 최종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가우스 이론에서는 초기 값에 대한 예민한 의존성이라고 한대요. 처음에는 하찮아 보이던 것이 예기치 않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일 경우 한 기업이 경쟁사보다 10%만 우수한 제품을 생산한다면 100% 내지 20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으며 뒤이어 경쟁사가 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조금만 우수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경쟁자가 아무리 잘해서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정, 시장의 선정, 시작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제가 늘 하는 말이 그지같이 시작하세요 이 말이에요. 잘하려고 기다리면서 준비해봐야 힘들어요. 한 가지 제품이 전체 이익의 20%를 만든대요. 전체 1%가 20% 이익을 만들고요. 또 전체 20%가 80%의 이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고작 요만큼이 이렇게 많은 이제 이익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쇼핑몰을 해보시거나 그러면은 그 탑으로 잘 팔리는 것들이 상당한 매출을 일으키죠. 하나도 안 팔리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자, 그래서 80대 20의 법칙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준대요. 일의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부분에 집중하라. 잘 닦인 길을 따라 차근차근 가기보다는 지름길을 찾아가래요. 좀 빨리 갈 수 있는. 선점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 이게 뭐예요?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고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지같이 해라. 는 제 말이죠. 여러 가지 일을 평균적으로 잘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탁월해져야 한다. 가사일이나 자동차 수리 등은 전문가에게 맡겨라.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한 남에게 일을 맡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별표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잘하고 가장 즐거운 일만 하라. 이게 여러분 성공의 비밀이래요. 자, 모든 책에 나와 있어요. 가장 잘하는 거 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근데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죠. 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해봐야지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해봤더니 별로 안 좋네? 재미없네? 이걸 알게 돼요. 차분하게 일하며 업무량을 줄이고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지 말고 80%의 가치를 가진 20%의 목적만 추구하라. 창의력이 절정에 이르고 성공이 보장되는 뜻밖의 행운을 잘 움켜쥐어라. 행운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겠죠. 이게 80대 20의 법칙이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이래요. 즐겁게 조금 일하고서도 훨씬 더 큰 수입과 만족감을 얻는다면 우리의 생활은 훨씬 더 자유로울 것이다. 자유로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쓸 시간이 없어. 바쁘니까. 시간은 있는데 쓸 돈이 없네.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정신없이 바쁠 땐 돈 버느라고 돈을 못 쓰고 또 널널할 때는 또 돈이 없고, 그죠? 뼈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넘치는 시간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문제는 제대로 활용하는 시간이 단지 20% 뿐이라는 데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엄청 많이 보고요. 음악도 엄청 많이 듣고 낮잠도 자고 그리고 책도 보고 제가 좋아하는 지인들도 막 만납니다. 바쁜 것 같지만 놀 거 다 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는 이제 허비는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허비하는 것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혁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7단계의 시간혁명을 정말 실천하신다면 우리는 시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 부자가 아니라 시간 부자입니다. 1단계 노력과 보상은 비례하지 않는다. 자, 의식적으로 힘들게 일하면서 뿌듯해. 나 오늘 힘들게 일했어. 막 밤새 일했어. 근데 이게 비례하지 않는데요. 이거를 놓아버리래요. 힘들게 일해야지 옳은 거야 라는 의식을 놓아버리라고 합니다. 게으르다고까지 할 수는 없어도 버핏은 자신의 에너지를 매우 아꼈던 사람이래요. 일단 주식을 사고 나면 한동안은 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은 가능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래요. 게으르다는 거죠, 어느 정도. 솔직히 저는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게을러. 절대 안 부지런해. 그래서 남 밑에서 일하거나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거나 이걸 못하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막 이렇게 자기 투자할 거 하고 자유롭게 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여유로움에 대한 죄의식을 버려라. 죄의식 때문에 지나치게 힘든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래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거의 모두가 자기가 즐기는 일을 하면서 부라는 보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있으면은 뭔가 편하게 돈 벌고 날로 먹고 쉽게 버는 걸 혐오하게 돼요. 돈을 그렇게 쉽게 벌어서 되겠어? 열심히 일해야지. 쉬지 않고 일해야지. 쉬지 않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번 돈이 딱 생기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나를 위해 보상해야지. 이러고서 막 모두 사고 쇼핑하고 막 돈 쓰고 돈이 없어요. 너무 고생해서 벌면 돈이 없어. 근데 쉽게 해서 돈이 들어오면은 보상 안 해도 되죠. 쉽게 벌었으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3단계. 시간혁명을 위해서
타인이 강요하는 일에서 벗어나라 라고 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발상보다는요, 대기업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 스스로 일한다. 나는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대요. 가장 큰 성과를 올리는 20%의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다. 저도 은행에 다녔을 때요, 은행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일을 했고, 은행에서 돈을 이제 제가 많이 만져볼 수 있어서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부자의 통장을 들여다보는 기쁨? 그런 걸로 이제 열심히 일을 했죠. 4단계, 상식을 뒤집는 시간 활용법을 찾아라. 자, 주변에 성공한 사람을 보고요, 특이한 사람을 찾아보고 그가 어떻게 자기 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틀을 뒤집었는지를 살펴보래요. 아마 가장 따라하고 싶은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요즘에 시간 활용을 좀 잘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전화를 무음으로 합니다. 전화를 거의 안 받는다는 얘기죠. 전화를 무음으로 하고 카톡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보고 제 일에 집중을 해요. 그래야지 30분에 끝날 일을 30분에 할 수 있어요. 전화 받고 카톡 알람 받고 그러면은 30분이면 할 일을 1시간, 2시간씩 걸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빨리 받는 전화는 부동산 매수, 매도, 임대 뭐 이런 것들만 빨리 받습니다. 5단계, 80%의 성과를 내는 20%의 시간을 파악하라. 종이에 적어보래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집합을 적어보고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불행의 집합도 적어보래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나 이거 해냈어, 뿌듯해, 이런 성취의 집합도 적어보래요. 자, 이런 것들은 다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행복의 집합의 공통점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것,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저에겐 행복이었어요. 내 멋대로 먹고, 내 멋대로 가고, 내 멋대로 자고, 내 멋대로 입고, 내 멋대로 화장하고, 내 멋대로 보고, 이거 완전 내 맘대로. 이기적으로. 자, 불행의 집합은 뭐였냐면 자유의 반대였어요. 자유롭지 않은 것. 자고 싶은데 못 자고, 먹고 싶은데 못 먹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참고 참고 참아야 하는 게 저한테는 불행의 순간이었어요. 자, 성취는 어떤 거였냐면요, 나 뭐 해냈어, 뿌듯해, 나 훌륭해 라고. 성취의 집합의 특징은요, 타인을 돕고 공감하는 것에서 제가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어요. 타인을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예를 들면 강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분들이 막 공감 많이 돼요, 저도 이때 되게 힘들었어요, 아니면 이게 저도 이런 상황인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나 이제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근데 타인을 돕고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먼저 돕고 내게 공감해 주는 일이었어요.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가 나를 공감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80% 성과를 내는 20%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6단계, 핵심적인 20%에 사용하는 시간을 늘려라. 자, 우리가 행복과 성취를 느낀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와 같거나 비슷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불행의 집합에서 벗어나 행복과 성취를 선택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행복과 성취를 느끼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책을 읽는 것, 이런 식으로 막 낙서를 엄청 하면서 읽었죠. 그리고 유튜브 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를 매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쁜 거, 입술도 이쁘게 바르고 옷도 이쁘지 않나요? 꽃무늬요? 그 다음에 뭐 그림 보거나,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보고, 자연도 너무 예쁘고요, 음식도 예쁜 음식, 이런 거 전부 다 이쁜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이게 행복과 성취를 느끼게 합니다. 7단계, 시간의 자유를 얻는 법. 가치가 낮은 활동을 중단하래요. 새로운 원칙을 세우라고 합니다. 업무를 바꾸거나, 잘 맞지 않는 친구들과 관계를 끊거나, 생활 방식을 달리하거나. 자,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가는 것, 가치가 낮은 활동을 중단하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요, 내가 콩나물을 사러 가야 해? 내가 두부를 지금 꼭 사러 가야 돼? 왔다 갔다 4시간, 2시간씩 낭비해야 해? 그러면서
돈을 쓰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돈을 버는 데는 기꺼이 뭐 부동산을 간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뭔가를 배운다거나 이런 데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들 셋을 키우지만 나는 돈 되는 독서를 하겠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가치가 낮은 활동, 뭐 아이들을 위해서 뭐 아이들 데리고 문화센터를 간다거나 아이들 데리고 학원을 라이딩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제 독서, 저의 성장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큰 돈과 큰 시간을 안 들이고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사랑해주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어떤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20대 80, 80대 20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의 80대 20은 어떤 건가요? 댓글로 나는 이런 거 할 때 행복을 느끼고 성취를 느낀다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이 책의 다른 부분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